안녕하세요, 쌤 작가입니다. 책 쓰는 꿈 다들 가지고 계시죠? 그런데 책을 쓰다 보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다음엔 뭐 써야 하지?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. 왜냐? 이 고민이 쌓이면 책 쓰기를 포기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이 고민을 싹 날려줄 비법, 나에게 딱 맞는 목차 설계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대로 하면 앞으로는 뭐 쓰지? 고민 없이 오로지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책을 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다음에는 뭘 써야 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심지어 나름 목차를 만들어 놨는데도 말이죠. 왜 그럴까요? 바로 목차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목차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. 책 쓰기의 설계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열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로드맵입니다. 이 로드맵이 부실하면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. 실제로 초보 작가들 중 많은 분들이 목차 없이 무작정 쓰기를 시작했다가 몇 페이지 못 가서 멈추고 그리고 또 포기하게 되죠.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? 목차는 단순히 책의 구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 없이 꾸준히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노예를 해방시킨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나는 처음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사용할 것이다. 책 쓰기도 마찬가지예요. 특히 초보 작가라면 지필 자체보다 목차 설계에 80%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. 목차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열정이 식더라도 이제 이 부분 써야지 하고 바로 이어갈 수 있어요. 반대로 목차가 부실하면 매번 뭐 써야 하지? 라는 질문에 빠져서 에너지만 소모하고 결국 책 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목차를 설계해야 할까요? 단순히 장제목, 소제목만 쓰는 게 아니에요. 집필을 위한 목차는 훨씬 더 세부적이어야 합니다. 책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자기계발서 기준으로 책은 제목, 그리고 장제목, 소제목, 꼭지 제목으로 구성됩니다. 여기서 꼭지란 하나의 완성된 글 단위를 말해요. 이 꼭지 제목이 가장 작은 목차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우선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설정해 보세요.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책 제목이 됩니다. 출판 단계에서는 책 제목이 바뀔 수 있지만 집필 단계에서는 가제라고 생각하고 핵심 주제를 잘 담는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. 예를 들어 막연히 굶지 않고 먹으면서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책의 제목은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, 이렇게 간단하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책의 큰 흐름을 잡아주는 장제목과 소제목을 먼저 잡으면 됩니다. 장의 구성을 간단하게 초반, 중반, 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. 초반에는 주로 책을 쓰게 된 동기 또는 내가 이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, 내가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민 등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주세요. 초반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중반장에는 본론이 나오는 곳입니다. 내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. 여기서 나만의 노하우와 팁을 공개하고 독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갑니다. 나의 구체적인 경험과 성과,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포함되는 장입니다. 후반장은 책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독자의 미래를 그려주는 장입니다. 책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이 방법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례를 넣어줘 좋습니다. 또한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앞으로 독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 밝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비전을 제시해주면 됩니다. 각 장마다 분량에 따라 소제목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장 안에서 또 구분을 지어야 하거나 성격이 다른 꼭지들이 있다면 소제목을 이용해서 좀 나누어 주어도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제목 아래 들어갈 꼭지 제목을 만드세요. 꼭지는 가장 작은 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. 그 글 단위의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목표 설정장에 스마트 목표 세우기와 같은 소제목이 있다면 그 아래에 스마트 목표의 5가지 요소, 이런 꼭지 제목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목차는 다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. 간혹 꼭지를 몇 개나 만들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이것은 한 꼭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쓰려면 A4 용지로 최소 100페이지 이상의 원고가 필요합니다.
그런데 한 꼭지가 A4 기준으로 2.5매라고 한다면 최소 꼭지는 40개가 되어야 하겠죠. 이처럼 간단하게 각 꼭지마다 최소 얼만큼 써야 하는지 파악한다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목차를 완성하신 후에 지필에 들어가셔야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오로지 지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설명만 들으면 쉬울 것 같지만 막상 목차를 만들려고 해보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.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요즘에는 AI가 너무 잘 도와주거든요. 그런데 무작정 AI에게 목차를 써달라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목차를 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. AI에게 정확하게 어떤 목차가 필요한지 잘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쓰지? 라는 고민을 날려줄 목차 설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당장 오늘 여러분의 책 주제를 잡고 장제목, 소제목, 꼭지 제목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쓰고 싶은 책의 주제를 공유해주세요. 저도 읽고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AI를 활용한 목차 만들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, 알림도 잊지 않고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쌤작가였습니다.